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2. 대한민국의 위대한 결단. 3. F-35 고철 더미. 국내 총수출액의 20%,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10%를 담당하며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산업은 위상과 규모가 남다릅니다.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도체 완성품 칩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간재 소재 장비 시장 규모도 오랜 기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대기업의 외면과 국내 기업이 기술 격차와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공정에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거나 성능이 안 되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기만 했지 생산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나 칩의 원료, 재료, 소재 등을 국산화하는 대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전 공정 장비는 증착 공정에 쓰이는 열처리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확보했지만 0%이고 측정 분석 장비는 30%에 불과한 기술 기반이 취약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이외에 세정, 평판, 증착, 열처리, 패키징, 테스트 등의 장비 기술, 축적도는 상위권이고 후공정 장비는 전반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 공정 재료와 소모품에는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수출을 막은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가 있고 웨이퍼와 블랭크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이 소재들은 반도체 집적률을 높이고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한 미세 선폭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 추진 전까지는 핵심 공정인 노광과 이온주입에 사용하는 소재 및 핵심 소재들은 모두 일본과 미국에 의존해 수입해 쓰고 있었습니다. 미사일만이 무기가 아닌 얼마든지 무기가 될 수 있는 전 공정 핵심 소재를 두려움 없이 그저 안이하게 외국산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취약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대중국 수출은 미국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의 제재의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면서도 왜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반문이 나올 만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수출을 금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발상지인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제조되는 반도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도체 설계 도구와 제조 장비에서도 미국 기술의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손실은 막대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 중 중국 수출 비중은 41.1%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수출 금지 조치가 1년간 이어지면 연간 10조 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었는데 물론 앞으로 해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7월 한국은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에 허를 찔렸습니다. 품목이 세계에 그쳤다고 하지만 반도체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요 수입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터라 한국이 받았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면서 득득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했지만 찾아주는 이가 없었던 기업, 기술 부족과 수요처 불확실로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중소, 강소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국산화는 온 국민과 하다못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야화 및 시민단체의 정치권마저 국산화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며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으로 핵심 소재에 대한 대의의존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업계는 현 시점에서 액체 불화수소를 사실상 100% 국산화했고 기체 불화수소의 국산화도 거의 투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동진세미켐이 EU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는데도 성공하면서 국산화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위에 금속박과 감광막을 도포해 만드는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회로도를 그려내는 포토마스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일본 기업 호야 HOIA와 곧판 인쇄 탑펜, 다이 니폰 인쇄 DNP, 시네츠 등 일본 기업이 세계 포토마스크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EUV 공전용 블랭크 마스크는 호야가 80%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에 우리 SNS텍이 EUV용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EUV용 블랭크 마스크 생산 시설에 투자했는데 태스크에 무난하게 송고하면서 곧 대량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해 일본 100년 기업들의 성과를 단 2에서 3년 만에 거둔 것이 우리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세계 증착 장비 시장은 약 7조 원 규모로 AMAT와 랩리서치, TELE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국내 기업들의 증착 장비 기술력은 해외 선두 기업의 90%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의 소부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계측 장비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등 국내 반도체 계측 장비 기업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극자외선 EUV 노광 공정을 비롯해 최첨단 호공정 패키징 등에서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EUV 공정 장비와 짝을 이룰 국산 계측 장비의 검증을 조만간 완료해 첨단 후공정 패키징 등에도 국산 장비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에서 반도체 설계, 공정상의 오류를 미리 잡아내는 반도체 계측 기술은 반도체 미세 공정이 10나노미터 이하로 진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첨단 반도체의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 인텔, TSMC,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도체 계측 검사는 일반적으로 극미세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잡아내는 공정입니다. 웨이퍼 하나를 전부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10분, 길어야 20분 정도인 그 시간 동안 찾아내야 하는 결함 디펙트의 크기는 1나노미터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1나노미터는 1m의 10억분의 1이고 웨이퍼 한 장의 지름이 300mm이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결함 크기의 몇백만 배에 이르는 범위를 꼼꼼히 훑어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밀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면 현재 반도체 계측 기술은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인 150km를 10분 안에 비행기보다 빠른 초고속으로 주파하는 동안 도로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발견해야 하는 정도의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최첨단의 기술이다고 비유합니다. 불과 201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KLA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한국 기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수년 사이에 삼성, SK하이닉스의 적극적인 투자와 전문 인력 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성장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과의 연구,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시동을 걸면서 소속 미국과 일본 제품 일변도에서 국산 제품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장비도 있었고 미일 장비에 비해 뒤늦게 출시된 국산 장비 등에 대해서 삼성 반도체 등 국내 기업들이 적극 구입해주는 등 국산화에 대한 판로가 넓어지며 생산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를 중국 등에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미 일의 특허나 기술을 피해 제작한 순수 국산 장비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반도체 제재를 실행하면서 이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계측 회사인 KLA의 중국 수출이 막힌 가운데 아직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 반도체 주요 소재별 대일 수입 규모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6분의 1, 포토레지스트가 2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100대 핵심 품목의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19년 31.4%, 2020년 28.1%, 올해 5월 24.9%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일본 수입 의존도도 같은 기간 15.9%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소재 부품 장비 수입
상위 1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역시 같은 기간 29.8%에서 26.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내년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가 30%나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약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중소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의중 갈등과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상황 등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연속이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중립을 지키고 때로는 동맹과 혈맹의 편에 서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맹인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뒤통수를 당하게 된 한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통 큰 투자를 결정해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에게 불과 3개월 만에 한국산 전기차와 자동차 기업들을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닌 일명 IRA 법안을 통과시키며 그동안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믿었던 한국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물론 관련 정부 인사들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안 IRA가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 만큼 크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침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응 방안에 상당히 놀란 눈치인데요. 미국이 이번 IRA 법안을 만든 목적이 사상 최저 수준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며 법안 자체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수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의 WTO 긴급 수입 제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기에 이번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측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달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인플레 감축법안 IRA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기업 지원법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그 다음이 현대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인데요. 이 세 개 모델은 사실상 같은 체급의 자동차들로 가격대도 서로 비슷하게 경쟁 중이지만 이번에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의 모델 3만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현대 기아 전기차에 비해 1천만원가량 저렴해지며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 전기차가 보조금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되었기에 지급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위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3위이지만 전체 판매량이 현대 기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차 개발이 늦은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수준으로 IRA 법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없다시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특히 높고 성장성이 빠른 한국산 자동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으며 자동차 분야는 서로 완전히 개방했기에 상대국 자동차의 불이익이 갈 만한 조치는 전부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며 이는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기차 분야가 문제되고 있지만 얼마 전엔 한국산 가전제품이 미국산 가전을 초토화시켜 미국에선 한국산 세탁기에 지금과 비슷한 불이익을 주었고 4년 전 한국은 세탁기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2년 올해 2월
한국이 미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며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분야 역시 법적으로 다투어도 우리가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미국은 한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몇 시간 전인 9월 8일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자국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을 향해 일부 부품에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되었다며 F-35 완성품 인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원재료는 F-35에 탑재되는 엔진 속에 매우 작은 펌프를 가동하는 자석이었으며, 미국 국방성 규정상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부품은 사용이 불가하기에 이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인 자국산 부품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완전 국산화는 아니더라도 적성국의 부품은 하나도 드릴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에 한국산 반도체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합니다. 관련 사안은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에 정확하게 어떤 부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기밀로 취급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칩이 미국 전략자산의 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영국, 이스라엘 등 다른 동맹국에서도 중요한 부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IRA 법안 분쟁과 관련해 이와 같은 반도체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고, 얼마 전부턴 한국을 향해 미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반도체 동맹에 정식으로 참여하라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5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칩사 회의가 한국 정부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9월 하순으로 밀렸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안정된 수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칩사 동맹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IRA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마당에 한국에선 경제적 손실이 따라오는 반도체 동맹에 굳이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협력 요청이나 요구사항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지만, 미국의 IRA 법안은 완전한 뒤통수자 선을 넘어버린 상황으로 한국은 칩사 반도체 회담 파기와 같은 강경한 대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움직임에 미국이 상당히 당황한 눈치입니다. 한국이 칩사 반도체 동맹의 파기와 불참 카드를 꺼내 들자,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미국의 무역대표부 측에선 한국 정부의 긴급한 요청으로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한국과 전기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우려사항을 긴밀히 청취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현대 기아 자동차를 달라는 상황에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거의 없는 유럽과 일본의 전기차들도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불만을 들어줄 태도로 나오자 유럽연합통상집행위원회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의 이번 IRA 법안은 매우 황당하며 비합리적인 것은 물론 WTO 규정에도 맞지 않고, 특히 FTA 당사국과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부실하게 급조된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번처럼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하면 세탁기 소송에 이기어서 한국의 두 번째 승리가 뻔히 예상되지만, 강행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 있습니다. IRA 법안의 핵심 논리는 미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미국 우선주의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승리해야 2년 뒤 대통령 재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IRA 법안은 한국 등 동맹국과 잠시 마찰이 생겨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IRA 법안이 개선되거나 한국의 전기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해당 법안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석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지만, 중국은 국제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기업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어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미국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다른 어설픈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제치고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시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베트남처럼 철수하기란 불가능하며 현대, 기아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들은 중간선거 이후 IRA 법안이 수정되길 기다리거나 WTO의 무역분쟁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현대, 기아 입장에선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IRA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약속했지만 2025년, 즉 3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려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게다가 현대차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기존 차량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 설비를 교체하는 데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장 설비 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안한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IRA 법안이 바뀌는 게 없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현대, 기아 자동차는 3개월 내지 4개월 안으로 관련 설비로 변경해 IRA 법안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일부 전기 차량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024년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의 최대 규모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여 테슬라를 꺾고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차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 한국이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